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의류 쪽이거나 아니면은 식품 쪽이거나 소비자들이 상품을 보고 직접적으로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 상품들이라면은 전환 추적 기간을 우리가 길게 잡고 운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반대로 생각해도 우리가 식품을 혹은 옷을 살 때 상품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직접 바로 구매하지, 이 상품을 구매하기까지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이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관여가 있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를 고려하겠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전환 추적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직접 매체를 보여드리면서 매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매체는 GFA 매체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팅을 가니거나 아니면은 광고주분들과 소통을 했을 때 대다수의 광고주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GFA는 노출이 안 돼서 GFA는 입찰가가 비싸서 광고를 진행하다가 멈췄어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GFA가 사실 다른 DA 매체보다는 평균 클릭당 비용이 100원에서 200원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GFA 안에서도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광고의 노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광고 전환이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GFA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놓치고 갔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보다 나은 효율을 얻을 수 있고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교육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전환 추적 부분입니다. 해당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로 GFA에 로그인을 해주셨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 광고 시스템 부분인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도구의 전환 추적 관리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소비자들이 전환을 얼마만큼의 주기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GFA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마 모두 다 알고 신청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광고주분들이 가장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환 추적 기간을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전환을 30일, 29일 여기에 신청이 지금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단가가 어느 정도이고 저관여 상품인지 고관여 상품인지를 나눠놓고 전환 추적 기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의류 쪽이거나 아니면은 식품 쪽이거나 소비자들이 상품을 보고 직접적으로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 상품들이라면은 이 전환 추적 기간을 우리가 길게 잡고 운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반대로 생각해도 우리가 상품을 그리고 식품을 혹은 옷을 살 때 상품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직접 바로 구매하지, 이 상품을 구매하기까지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이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 있고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를 고려하겠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전환 추적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제가 운영을 했을 때 식품 쪽이나 건기식 혹은 의류 쪽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 기간을 1일에서 2일 주기로 설정을 해서 이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했을 때 하루에서 이틀 내에 구매를 하는지, 이 구매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구매율이 나타나고 로아스가 나타나고 매출액이 따라오는지를 보고 광고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가전제품이나 가구 혹은 우리가 상품을 보고 직접적으로 바로 구매할 수 없는 고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2주일의 간격을 두고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어느 정도의 주기를 보고 맞췄을 때 소비자들의 전환이 따라오는지 조금
자세하게 추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추적 같은 경우에는 이 1일에서 우리가 30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전환 추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늦게 혹은 무조건적으로 하루의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전환 추적 기간을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이 가장 놓치고 계시는 부분은 전환 추적을 설정을 하였을 때 장바구니를 같이 설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환 추적 기간을 설치를 할때 여기 보이시는 부분과 같이 장바구니 담기 수도 같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왜 설치를 해야 하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GFA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전주 기준으로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설정한 캠페인 안에서 네이버 GFA의 직접 전환 그리고 그 장바구니 담긴 횟수까지 포함해서 총 50건의 전환수가 측정이 되어 있어야지 이 해당 캠페인이 최적화가 된 캠페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GFA 내부 시스템상에서도 최적화된 캠페인이라고 분류를 시켜서 조금 더 노출을 원활하게 시키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캠페인이 내가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난 후에 직접 전환과 그리고 장바구니로 담긴 횟수가 50건 이상이 측정이 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다른 캠페인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가장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그러면 이건 전주에 50건의 전환수가 측정이 되었으니까 이번 주에 50건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총 합적으로는 50건이 넘었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최적화된 캠페인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 이 캠페인은 이미 이 전주와 이 다음 주 그 구매 주기에 따라서 누적으로 계속 쌓여야지 해당 캠페인이 최적화된 캠페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노출시키고 나서 오늘 노출시켰는데 바로 50건이 따라왔어. 그리고 다음 주에는 노출이 좀 안 돼. 그럼 이 캠페인은 당연히 성과가 무너진 거예요. 주기적으로 계속 이 최소 전환 건수를 채워야 되는 부분을 맞춰서 나아가야지만 해당 캠페인이 최적화된 캠페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전환 추적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장바구니를 놓치고 가시는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노출이 안 된다고, 전환이 안 찍힌다고 그냥 해당 캠페인을 버리고 계속 다른 캠페인을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전주 비교했을 때 이 해당 캠페인에서 전환이 찍힌 건수가 50건이 넘었다면은 이 캠페인은 우리가 조금만 더 타겟을 타이트하게 잡고 혹은 연령대를 세분화시켜서 운영을 시킨다면 해당 캠페인에서 전환 건수의 50건이 누적이 되면서 더 노출을 원활하게 시키고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캠페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버리기보다는 우리가 그 전주에 이미 담겼었던 건수가 있다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은 더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놓치고 가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해놓은 월 예산이 있으니까 캠페인에 예산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시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을 하자면은 내가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광고비는 300만 원이고 이거를 일자로 나눠서 보면은 10만 원씩 하루에 소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비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캠페인의 예산을 확 걸어버리자 하고 캠페인에 한도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하지만 이걸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캠페인에 캠페인 예산을 10만 원이라고 설정을 해두었고 안에 들어가면은 테스트로 하고자 하는 그 그룹이 이미 너무 많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은 20만 원 안에서 그룹별로 또 예산이 나눠지고 이 그룹 안에서 우리가 설정한 소재별로도 예산이 나눠지기 때문에 캠페인에다가 한도를 걸어두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실제로 운영을 했었던 걸 바탕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최소한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에 예산을 걸어두기보다는 이 캠페인 안에서 광고 그룹에 예산을 걸어두고 그 안에서 조금 노출을 보고 전환이나 클릭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고 그룹의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도 또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광고 그룹의 예산을 10만 원으로 정해준다 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소재를 세팅했을 때 소재 안에 소재가 다양하게 있다면은 이것도 또 나눠져서 노출이 되는 예산 분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그 작은 데이터라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광고 그룹을 예산을 조금 러프하게 풀어놓고 먼저 운영을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풀어놓고 했을 때 이러다가 광고비가 확 소진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GFA는 사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는 매체 중에 하나예요. 제일 많이 들여다봐야 하고 제일 많이 입찰이나 조정을 해야 되는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GFA를 처음에 세팅하셨을 때에는 10분에서 20분간 우리가 노출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예산이 너무 과소진이 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지금 설정한 이 클릭당 비용이 CPC가 타사 대비해서 너무 높은 금액은 아닌지 꼭 체크하시면서 운영을 해주셔야지 보다 나은 GFA 광고 운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광고 시스템 대시보드를 보면서 GFA 광고를 진행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환 추적 기간이나 아니면은 장바구니 그리고 캠페인 한도 설정은 실제로도 광고를 운영하시는 광고주분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당 부분들만 조금 더 잡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신다면은 이전보다는 더 나은 GFA 광고 운영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GF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를 노출이 안 된다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매체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남녀노소라면 다 이용을 하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노출될 수 있는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만 안다면은 조금 더 원활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당 방법을 놓치지 않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